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틀 전에 또 돌잔치를 하신 조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아주 이렇게 뭐 좋은 곳에서 예, 또 제가 소문이 가서- 이렇게까지 퍼졌군요. 예, 네. 루프탑에서 이제 DJ도 부르시고 네. 예,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건지 네. 돌잔치 아기를 위한 건지 약간 파티 느낌이었군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마 애기도 예. 기억할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예. 돌잔치라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예. 그 다 초청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또 예. 오기 싫으신 분들도 있고 부담 주기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했는데 조용하게 항상 했는데. 예.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 까발렸습니다. 근데 많은 구독자분들 물어보시면 결국 그래서 돌잡이 뭐 메인은 뭘 잡았느냐? 예. 돌잡이는 그 저기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카메라를 잡았어요. 카메라. 네. 카메라. 포토그래퍼로. 개인적으로 네, 원하셨던 게 뭐였어요? 저는 제 걸 원했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하나씩 준비했었거든요. 뭐 예. 엄마, 아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망원경을 준비했었는데. 망원경. 예. 네. 근데 두 번째로 망원경 뭐 잡았으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잡으면 작가. 음. 되는 네, 거예요? 뭐 사진 작가가 될 거 같. 예. 모르겠습니다. 뭐. 어. 그건 다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저는 제가 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아마 옷을 잡았던 것은 옷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네.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제 그 태양광 기업 저희가 저번에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기업 쪽을 얘기를 못했었는데 예.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중국 얘기도 했었죠. 근데 중국 이야기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태양광 쪽이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기업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양광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 뭐 진코솔라라고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ADR로. 진코솔라. 예, 그래서 모듈 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기업인데 출하량 기준으로 해서는 뭐 1위 계속 4년 연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태양광 쪽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뭐 이제 그 기가와트급의 시장도 커지고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5월 중순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3월달에 리스크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3월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 끝단에 중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는 이미 매겨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회적으로 동남아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럼 사실 이게 우회니까 이제 진짜 중국 기업들인지 한번 잡아내겠다는 건데 그래서 잡아낸 이후에는 이제 뭐 또 소급 적용까지 이제 관세가 되니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었죠. 그게 이제 8월이나 뭐 11월 이런 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6월에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것은 그걸 완전 돌렸어요. 그래서 2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그런 시기에 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걔네들도 이제 올해 매년마다 이제 뭐 지어야 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3월 달에 그런 정책 내놓다 보니까 네.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수입을 안 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에서도. 그러면 중국에서도 수입 안 하고 동남아에서 수입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월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건설 규모가 굉장히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놓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캐파를 맞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추가 연장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그런 정책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또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시기에 좀 태양광 기업들을 한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마지막에 태양광 ETF 아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코솔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준비된 그 PPT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폴리실리콘이 이제 가장 원자재 업스트림 쪽이고 이제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쫙 갔을 때 이번 진코솔라는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미드스트림 쪽에서 핵심 부분을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단결정 태양 모듈 쪽은 95% 매출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결정 태양 모듈을 만드는 곳인데 이게 그 단결정이랑 다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폴리실리콘 가지고 어떻게 뽑아냐는 데에 차이가 있는데 뭐 차이라고 하면은 단결정은 훨씬 더 이제 뭐 결정이 뭐 더 순수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정교한 이런 거라고 하고 다결정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결정은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보다는 공장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인데 단결정이 그럼 왜 많이 사용이 지금까지 안 됐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순수체 그러니까 결정체가 더 기술이 순수하다 보니까 기술도 그렇고 예.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싸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가 생산 단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단결정 쪽이 굉장히 이제 생산 단가가 지금은 가성비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단결정 쪽에 이제 수요 결국에는 다결정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효율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태양광 쪽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가성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 태양 모듈에서 95%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진코솔라가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이 이제 2위 정도 되는데 윤기 실리콘 우리도 많이 아실 겁니다. 윤기 실리콘이 점유율인 1위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매출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예. 중국 본토가 이제 태양광 시장 쪽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다 쳤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치면은 진코솔라가 출하량 쪽으로는 또 1위예요. 그래서 진코솔라가 결코 이제 그 시장 점유율에서 뒤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나온 뉴스만 봐도 진코솔라가 이제 4년 연속 글로벌 태양광 모듈 출하량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거 니오라고 하는 게 이제 제품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N타입이라든지 타이거 니오라든지 뭐 탑콘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코솔라가 그쪽에서 이제 선점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앞으로는 좀 주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그 미드스트림 전반 아까 이제 미드스트림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반 공정의 일체화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미드스트림에 뭐 이제 그 인곱부터 해가지고 모듈까지 모든 걸 생산을 하는 그런 라인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 캐파라든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림에 이제 그 인곳, 전지, 모듈 해서 모듈 출고량까지 다 나와 있는데 출고량이라든지 이런 생산 캐파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21년 들어서는 과거보다 더 뛰어나게 좀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전반 공정을 다 다루다 보니까 원가 절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장이 좀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요 인곱부터 모듈까지 다 베트남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요번에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생산 효율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 변동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어 능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이 뭐 90% 이상이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에 있어서도 태양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자재인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터 에너지라고 하는 이 폴리실리콘 채굴하는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이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이제 그 태양광 업체들은 다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자재 폴리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내몽고의 이제 그 채굴 광산에 이거 같이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신터에너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터에너지의 지분 82%고 진코솔라랑 자솔라랑 9%씩 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서 채굴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 6월에 이제 같이 지분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향후에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폴리실리콘을 이제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듈 업체라든지 미드스트림 업체 그리고 뭐
더 가서는 다운스트림 업체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네. 요거 안정적으로 이제 그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매출처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완전 초록색 조그만 점 있죠. 요게 이제 자회사가 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영업소 요게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큰 원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도 동남아 지역에 좀 많이 퍼져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금 뭐 6월 달에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뭐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계속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기술의 어떤 그러니까 뭐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표준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주식, 완전 미국 태양광 업체인데 이런 주식들도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6월 달에 그 정책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책이 딱 나오면서 퍼스트 솔라 주가도 많이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이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요게 이제 미국의 진코솔라도 기업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한국에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 진코솔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도 좀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글로 운영된 블로그. 네, 한글로 운영을 하는 저도 게 한번 있더라고요. 봐야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현지화를 좀 상대적으로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느낌이 왔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아리백을 최초로 실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업체 중에서는 진코솔라가 최초로 아리백이라든지 ESG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아리백도 이제 그 실현을 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ESG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뭐 ESG 뭐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ESG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ESG가 실현이 되지 않으면은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ESG를 실현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유럽 시장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시장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독립에 대해서 강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게 끝나도 우린 독립하겠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요거를 이제 그 이루기에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태양광 쪽의 수요는 유럽에서 꾸준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풍력 에너지, 가성비가 태양광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광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중국 기업도 유럽에 수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생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분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매출 분포인데 2012년부터인데 요 분홍색이 중국 부분이거든요. 이 중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중국에서 덜 팔린다 이런 것보다는 매출 규모 자체가 커졌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규모 커지면서 중국 부분이 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 아태 지역이 꾸준히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네,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좀 고르게 잘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78% 정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 쪽 비중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이렇게 매출처가 좀 다양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만 많이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규제 리스크 같은 거에 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가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으면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과거에는 중국의 이제 태양광 수요가 가장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북미,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지금 다 여러 국가에서 태양광 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골고루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두 개 정도가 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이게 주요 태양광 시장 점유율인데 8개 국가, 요 10개 국가 중에서 8개 국가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에요. 진코솔라가.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가 10개까지 이제 국가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중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8%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루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한국에서도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10% 이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올해 10개 국가까지 늘릴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R&D 지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요 R&D 요 분홍색이 진코솔라의 R&D 지출 비율이거든요. 예. 근데 다른 타 경쟁사 대비해서도 꾸준히 이제 높은 R&D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R&D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출을 하고 있어서 그 순이익률이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좀 낮아요. 근데 그거는 개선을 할 만한 이슈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D 지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그 네오 제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치타라는 기존 상품이거든요. 보시면 파워 같은 경우에 410와트 그리고 이제 효율 태양광 쪽에서는 이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 효율이 20.38%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신제품으로 바뀌면서 요 타이거 니오라고 하는 제품의 파워가 620와트 예. 그리고 22.3%. 효율이 22.3% 정도까지 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름이 치타가 타이거가 된 거네요. 네.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치타보다 레벨업한 걸 타이거로 부르는. 그럼 그런 타이거 것 다음에 뭐가 돼야 될지 몬스터. 티라노 이런 티라노. 거 예. 모르겠네. 예. 하여튼 이게 그 왜 타이거 왜 네오냐면 여기 N에 보면은 예. N을 좀 이렇게 굵게 해놨잖아요. 요게 이제 그 N형이랑 P형이 있거든요. 태양광 쪽에 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N형 탑콘 제품으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주류 제품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효율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PVEL이라고 요게 이제 세계적인 태양광 전문 검증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6월에도 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는 7년 연속 얘네가 이제 그 탑 퍼포머로 선정이 됐는데 요번에 6월에 나와서 8년 연속 요 트리나 솔라랑 두 개 해가지고 8년 연속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성능 면에서도 검증이 된 이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그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사실 7년 연속으로 이제 그 탑 퍼포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이제 그 에이주의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국 이야기하면서 그 ADR 기업들의 이제 동시 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 정부 때가 가장 심했죠. 그 에이주 그 ADR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의 견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상폐 위기에 놓였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폐를 안 당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정의 정보를 요청을 하는 거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안보랑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그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슈였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좀 해결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서도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등록제 그 A주 본토라든지 홍콩의 등록제로 해서 기존의 상장 IPO 절차를 거치면 뭐 이제 북빌딩도 해야 되고 주관사도 찾아야 되고 굉장히 길잖아요. 뭐 로드쇼도 돌아야 되고 이제 상당히 긴 기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등록제를 통해서 이제 그 동시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동시 상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도 A주 본토에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 개선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진코솔라의 부채 비율이 타사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매년 봐도.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ADR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위주로 좀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이라는 게 이제 그 기업의 신용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금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요번에 A주 상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A주 IPO 자금 조달 뭐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뭐 이제 그 뭐 모듈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당연히 투자를 하고 R&D 센터에도 5억 달러 뭐 유동자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요번에 A주에 상장하면서 원화로 약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좀 많이 튀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뭐 유상증자, CB 발행 뭐 이런 것들이 A주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34.5억 위안 정도를 조달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유상증자. 왜냐하면 이제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웬만한 큰 기업이나 유명한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토에서는 유상증자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N형 탑콘 요 기술인데 요 기술이 이제 차세대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태양광 쪽이 지금 그 변곡점에 있는데 P형과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이 탑콘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태양광 셀에 얇은 실리콘 산화막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 효율을 더 높인 그런 기술인데 퍼크라고 하는 게 탑콘 전에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 퍼크 셀에 비해서 이제 전류 손실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 가량 높은 발전 효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이 N형이라는 게 이제 단결정 중에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결정 중에서는 가장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사용 안 됐던 이유가 P형 대비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가격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 기술의 발전으로. 그래서 P형과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웨이퍼, 그러니까 실리콘,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를 제작을 할 때 뭐 P형하고 뭐 이제 투입하는 원소가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붕소를 넣느니 인을 넣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는 원소에 따라서 그 결정체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순물이 이제 더 적기 때문에 내성이 더 강하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P형 퍼크, P형에서는 퍼크가 제일 많이 쓰는데 P형 퍼크가 시장 점유율이 91%예요. 그리고 N형, 요번에 이제 나온 N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3%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성장 초기에 있는 그런 시장이고 퍼크 같은 경우에는 P형 퍼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론적 한계에 다다랐어요. 요게 매년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효율이 뭐 0.5% 뭐 이 정도씩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적인 한계가 다다랐어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발전한다고 해서 이 효율이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형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런 변곡점에 좀 있는 상황이고. 예. 그 혹시 그러니까 지금 융기 실리콘이 뭐 전 세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네네. 1인데 그럼 저희가 진코를 선택해야 될 만약에 이유가 앞으로 융기 실리콘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 차세대로 HIT라고 하는 기술이랑 그 이제 N형 탑콘 요 두 개의 기술이 놓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업계 표준이라는 게 정해지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다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변곡점에 있어서 둘 중에 뭐가 선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N형 탑콘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융기 실리콘은 뭐 둘 다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예. N형 탑콘 쪽에는 R&D를 옛날부터 꾸준히 해서 얘네가 이제 이쪽 기술 쪽에서 제일 높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N형 탑콘이 기술 표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 게 사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국내 투자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산업이라서 국내 융기 실리콘의 주주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융기 실리콘 그렇죠. 국내에 많이 투자했던 기업이고 저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중국의 클린에너지라는 ETF로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융기 실리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진코솔라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긴 하네요. 경쟁 관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규모적으로 치면은 융기 실리콘이 가장 큰 거고 네. 이제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HIT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N형 탑콘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N형 탑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진코솔라가 그쪽에서는 가장 좀 이제 지금까지 R&D 수출 제일 많이 한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A주에 동시상장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창업판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 그렇기 때문에 ADR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N형 탑콘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잠재력이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그런 같아요. 회사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변곡점에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변곡점에 태양광 있는 쪽. 시기다. 네. 융기 실리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입장에 들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지네요.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데 근데 태양광 쪽이 뭐 사실은 전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거의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다 좋았죠. 계속 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태양광 섹터가 이렇게 다 올라가냐 아니면은 지금 진코만의 어떤 잠재력이 있어서 어떤 점유율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사실 N형 예. 탑콘이 이제 기술이 얘네가 가장 좋은 건 맞는데 뒤에 네. 가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한국의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네. 이 얘네만 뭐 이제 그 독점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쪽에 기술이 얘네가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앞서 있다라는 것이지 태양광 전체 시장이 커지는 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태양광의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태양광 ETF를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데 요 N형 탑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연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N형 탑콘 쪽에 이제 진코솔라가 세계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19번 전 세계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제 효율은 25.4%가 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에 대한 그 전 세계 기록을 계속 달성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근데 요게 상용화라는 건 또 달라요. 이제 계속 이제 뭐 기술로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극으로 최상위로 달성을 하는 거랑 예. 상용화 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네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타이거 니오 같은 경우에 22.8%가 22% 정도 때 나왔었잖아요. 그게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세계 신기록은 이제 그 R&D를 통해 가지고 기술 테스트를 통해서는 25% 이상까지 달성을 했다. 요거를 이제 그 상용화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는 19번을 달성. 요거는 18번째 달성 기록이고 19번째는 22.7%까지 이제 달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 일체화 미드스트림 쪽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탑콘이 지금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생산량도 앞으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24.5% 정도까지도 상용화 단계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진코솔라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탑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발전소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한국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40억 투자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탑콘 요 중간에 있는 탑콘 시험 라인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탑콘 N형 탑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곡점에 있는데 뭐 어떤 표준이 될지는 뭐 금방 바로 정해지진 않겠죠. 그래 아무래도 탑콘 쪽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구조 개선하고 신제품 상용화 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A주 상장하면서 자본 조달이라든지 재무 쪽에 이제 그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생산 라인 요쪽 일체화를 시키면서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라든지 효율 쪽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 상용화에 있어서 이제 그 생산 효율 증가 그리고 이제 탑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확대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네.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업데이트 최근에 이제 발표한 2021년 실적 보시면은 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두 자릿수 증가를 할 것으로 2024년까지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순이익률이 이제 11.41%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무,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이 있고 R&D 지출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순이익률이 낮았는데 향후에는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IT, 네. 탑콘 지금 그런 네. 와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낙찰 종류인데 탑콘이랑 퍼크에 대해서 지금 두 개 낙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복잡한 거 보실 필요 없고 요 낙찰 가격을 보시면 이 탑콘 같은 경우에는 낙찰되는 규모는 작거든요. 지금 예. 아무래도 비싸니까. 근데 이제 낙찰 가격이 퍼크에 비해서 더 높아요. 근데도 낙찰을 시킨다는 것은 이쪽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탑콘이 이제 그 프리미엄이 더 높다. 그래서 탑콘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고 하면 이제 그 진코솔라의 당연히 이제 그 뭐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것들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29% 정도 증가를 했고 이쪽은 꾸준히 이제 투자를 계속할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님 설명 들을수록 이 제가 좋아하는 윤기 실리콘의 강력한 경쟁자가 떠오른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약간 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N형 탑콘 절대 안 까먹고. 탑콘의 강자. 예, N형 어. 탑콘. 새로운 또 기술 트렌드를 예. 배웠네요. 네. 앞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N형 탑콘으로 이제 어떤 선정이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게 좀 누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흐름이겠죠. 흐름이 네.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예, 포트폴리오 뭐 잘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강원님. 키는 예. 기술 혁신의 가격 정리를 높이면서 신규율이 도입되고 있고 거기에 최강자는 진코 솔라다. 진코 솔라다. 이게 포인트네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중요한 잘해주셨네요.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또 진코 솔라에 대해서 가볍게. 저 오늘 이제 또 요거를 가져와 주셨어요? 네, 네. 예. 저희가 뭐 이 광고가 광고는 아닙니다. 들어올 예. 때된것 같은데 광고. 이 이사님께서 또 1위로 이걸 예.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이건 뭐예요? 말씀드렸던 이건 무슨 맛이에요? 그거는 거기 이제 그림이 그 마시멜로라고 마시멜로, 전 코카콜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DJ인데 거기랑 어.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냈는데 이 제로 콜라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마셔보고 느낀 것은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예. 그 코카콜라 이야기 할 때 그때 이제 올해 1,500개 신제품 이런 한정판 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되면 하고 근데 뭐 이게 지속되진 않을 것 같아. 이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인데 제로 콜라 쪽에 예. 그 코카콜라가 요새 펩시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펩시가 제로 콜라는 더 인기 많아요. 어. 그래서 아마 제로 콜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좀 그런 이제 노려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한번 드셔보시죠. 어쨌든 좋은 알겠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네. 트렌디함을 감사합니다. 또 따라가네요 덕분에. 예, 저번 주 또 아드님이 또 돌 또 보내주시 계속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들 이름 이름 뭐 오찬이. 우찬이, 예, 박우찬이. 네. 제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네. 빨리빨리 커서 삼촌하고 술 한잔 하자. 예, 네. 제가 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꾸며주신 저희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태양광 산업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음. 그 친환경 그린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태양광 산업의 기술 혁신 트렌드에 대해 업데이트해 봤고요. 네. 진코 솔라 매력적이네요. 진코 네, 저도 솔라. 관심이 훅 가는 시간이었고요.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최진석 수석연구원이 와 계십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